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 저번에 이어서 공감하며 대화하기를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웹툰을 다 같이 봤었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는 그대로 이어서 감정에 우리가 공감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학습 목표 해설은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51페이지를 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번 문제를 보면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웹툰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그림을 보면 이제 엄마랑 딸이 미나랑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 그림은 미나랑 엄마가 생각 차이로 갈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에 대해서는 미나가 다은이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할 때 고민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다은이가 미나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미나 엄마의 속마음을 듣고 다은이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나와 엄마의 뭐가 해소되고 서로를 뭐 하게 됨. 갈등이 해소가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할 때 잠시 일시 정지를 해놓고 그러고 다 풀고 나서 다시 재생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2번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는 대화의 필요성을 알아보자라고 하는데, 자, 문제부터 이해를 할게요. 우리가 대화를 할 거야. 근데 그 대화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볼 거예요. 근데 그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 그냥 하는 대화가 아니라 내랑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상대방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처해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주고받는 대화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다은이가 하는 말과 행동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다은이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이제 미나의 표정과 상태를 살피고 있는 게 보이고 있어요. 약간 너 무슨 일 있어? 이런 식으로 살피고 있죠. 두 번째, 미나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다은이의 모습을 잘 보면 미나를 쳐다보고 있죠. 쳐다보고 있으면서 몸도 약간 미나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다은이의 태도는 어떤가요? 미나의 감정이 어떤지를 공감하면서 미나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처지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미나의 태도는 한번 보면 다은이의 태도를 한번 보면 미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한 자세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난 서운한 게 있으면 일단 엄마한테 다 말해 라고 하는 다은이의 말과 행동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그의 태도는 미나가 어떤 고민을 가졌는지를 이해를 하고 내 경험은 어떤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조언을 건넨다고 쓰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을 봅시다. 다은이랑 대화한 다음에 미나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잠시 멈추고 쓰시고 돌아오셨어요. 자, 그러면 다은이랑 대화한 다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 왜냐면 그 이유는 뭘까? 왜냐면 엄마랑 이렇게 갈등한 적이 없어서 몹시 혼란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되기도 했는데, 다은이랑 대화하고 나니까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안심이 되었어, 이렇게 써도 되겠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공감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 라는 등, 여러분들이 라면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지를 충분하게 쓰면 됩니다. 선생님은 아까 했던 말대로 한번 써볼게요. 몹시 혼란스럽고 그리고 화도 나고 걱정도 나고 있었는데, 얘랑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내가 이상한 게
왜냐면 자기가 말해줬잖아. 어, 나는 일단 이런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 내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얘도 겪는구나 하면서 경험에 대한 조언이 나한테 약간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하면서 뭐 위로가 되었어. 뭐 등등 알아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한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상대방의 상황을 처지를 이해하는 대화가 왜 필요할까요? 네. 이것도 역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한번 그렇다면 모범 답안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지 않고 내 생각이나 느낌만을 말할 때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혹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랑 이야기를 하면서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있네? 라는 감정을 느낄 때 뭔가 마음을 열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의 상황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보자고 했는데요. 제 생각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수업을 할 때도 이거를 중요시 여겼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공감하며 대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기에서 세 가지 보기가 나옵니다. 기획은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표현하기, 니은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파악하고 자신의 말로 재진술하기, 디귿은 자신의 경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경험을 공유하기. 이게 나오는데 여기 다은이 엄마 말이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면 됩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대화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미나랑 다은이의 대화예요. 이렇게 둘이서 주고받는 대화 중에 맨 마지막 미나의 말이 빈칸으로 남아있네요. 그쵸? 얘를 어떤 방법으로 공감하며 들을 수 있는지, 자, 위에 기흥, 니은, 디귿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여기는 보기에도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절한 반응을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적절한 게 있을 것 같으니까 학교에 왔을 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뭐 혹시 모범 답안이 있을까요?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이야기를 해서 해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해서 서로 답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를 풀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들, 그리고 밑에 50 몇 페이지야? 4페이지 밑에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봅시다. 공감하며 대화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협력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대화입니다. 요즘 광고들 보면 약 공익 광고 같은 데서 잘 들어주세요 하면서 약간 토끼기 쓰고 그 귀여운 아기가 나와서 우리나라 뭐 우리들의 문제는 잘 듣지 않는 데서 일어나요.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협력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잘 듣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 상대방이 바라보는 지금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때 더 효과적이고 협력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 대화를 우리는 공감함의 대화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하기의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재진술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넘어가서 확실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관심 표현하기에서는 어떠냐면 눈을 맞춘다던가 고개를 끄덕거린다던가 상대 등의 말에 집중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관심 표현하기. 일단 첫 번째로는 소극적으로 약간 완전히 적극적이진 않잖아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화에 관심을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진짜 정말 그래? 이런 말들로 맞장구를 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이끌어낼 수 있게 격려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 어제 말이야 뭐 이렇게 했잖아. 나 어제 말이야 뭐 길 가다가 500원을 주었어. 그랬을 때 진짜?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말을 이끌어낼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것도 첫 번째 관심을 표현하는 거 안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예시를 보면요, 미나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애가 얼마나 무섭게 대들던지, 세상에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은 엄마도 알지? 하고 물었을 때 다은 엄마가 알지 하면서 상대방의 말에 소극적으로 일단 맞장구를 쳐줬잖아요. 그러면서 미나 유산할 뻔해서 고생 많이 했잖아 미나 엄마, 이런 식으로 또 상대방의 말을 이끌어낼 수 있게 격려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재진술하기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 재진술하기라는 것은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그 말을 다시 이야기를 해줘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어떨지를 여러분들의 말로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나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미나가 똑똑하게 잘 자라니까 그게 너무 기특해서 모든 좋은 거에 최고로만 해주고 싶었는데 그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할 줄 몰랐어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미나 엄마가 이야기하는 이 말이 엄마가 미나를 사랑해서 해주고 싶다는 말로 다은이 엄마의 말로 다시 바꿔서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걸 몰라줘서 섭섭하겠네 라는 이 감정은 미나 엄마의 말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말에서 충분히 다은이 엄마가 유추를 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감정이 이렇겠네, 네 생각은 지금 이런 거네 하고 다시 말을 받아쳐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랑 싸웠어요. 그래서 싸운 이유가 뭐였냐면 얘가 A라는 애가 뭐 B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냥 팔을 툭툭 쳤어. 그랬는데 B라는 애는 이거를 너무 아프게 느껴서 엄청 아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때리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나 때린 거 아니다 라고, 네가 그럼 때린 거지 이게 뭔데 하면서 이제 막 싸움이 된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자, 중간에서 C라는 친구가 중재를 하는 거야. 야, 너네 왜 싸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A한테 물어보는 거지. 왜 싸웠어? 그러니까 얘가 나보고 때린다고 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 얘가 나보고 때린다고 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B가 나는 어깨를 맞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C가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야. B의 얘기를. B가 어깨를 맞았다고 하는데 그게 맞아? 라고 A한테 얘의 말을 다시 진술해서 주는 거야. 그랬을 때 A가 이야기를 하겠죠. 어깨를 때린 건 맞는데 나는 때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너무 반가워서 그냥 나의 친분을 표현하는 의도였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나는 억울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C가 다시 얘의 말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A가 말하기를 때리려는 게 아니라 만지려고 하거나 반갑다라는 그런 표시를 해주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A가 엄청 억울했겠다
라고 중간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B도 이제 이 말을 객관화시켜서 들을 수 있는 거고, A도 자기의 말과 감정을 다시 얘기해주니 맞아 하면서 내가 어땠는지를 더 이야기를 해주고 싶겠죠. 자, 그러는 방법이 재진술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진술한다는 것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 해줘도 되고, 근데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 해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하는 말로 다시 고쳐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랑 같은 꼴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되고, 그리고 얘의 생각이 어떨지, 감정이 어떨지 내가 내 입으로 다시 내뱉어 주는 것을 우리는 재진술하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는 조금 적극적인 방법이죠. 왜냐면 내가 이제 머리도 써야 돼.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대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로는요, 얘도 조금 적극적인 것 같아. 뭐냐면 내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A가 겪었던 경험을 나도 똑같이 겪었어. 아니면 비슷하게 겪었어. 그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나는 이랬어. 나 이렇게 했을 때는 나는 이렇게 해결했어.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내가 어떤 경험을 겪었는지 그 경험을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다니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그 민서 맞았나? 미나 엄마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다은이 엄마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변덕스러운 것 같아. 아기 때는 건강하게만 커졌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욕심내고 그러지 말아야지 싶다가도 그게 마음대로 안 돼. 사이가 만만하지 않으니까 하면서 내가 우리 미나를 키우면서 겪었던 감정, 경험 이런 것들을 지금 미나 엄마가 똑같이 겪고 있으니까 그걸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얘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지켜가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그렇게 고생까지 하고 온 정성을 쏟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요? 라고 궁금을 하시겠죠. 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대방과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뢰감은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 믿는구나 하는 그런 감정이고, 유대감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친하다, 얘는 내 감정을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다, 우리 둘이는 뭔가 연대되는 그런 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감정이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거고,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도 이런 것이 형성되어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거고, 특히나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도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정말 좋겠죠. 이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감하며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작은 내 당장의 바로 옆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 넓게 얘랑 이야기하면 너무 편안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넓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여야 할지,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반응과 친구가 실제 반응과 어떨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역할극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지를 선생님이 열심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53페이지에 있는 3번, 4페이지에 있는 3번 완성해서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